다음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중년분들께서 부동산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젊은 시절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 그 집이 과연 나를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짐이 되어 돌아올 것인지 아무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남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부동산의 기초 상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초를 놓친 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인생 후반에 어떤 파문을 남겼는지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곳, 몸이 아프면 누울 수 있는 것, 가족이 모여 숨을 고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오르내리는 숫자보다 마음의 안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집은 마음의 안식처이면서 동시에 냉정한 자산입니다. 이 두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면 중년 이후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은 과연 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집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잠시라도 멈칫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어느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히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허투루 쓰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가 인생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집 하나 잘 샀다고 인생 절반은 성공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집은 점점 낡아갔습니다. 수리비가 들기 시작했고 관리비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값이 언젠가는 오른다는 말만 되뇌며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중년분들이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이 등장합니다. 집값은 언젠가 오른다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믿음이 어떻게 갈등으로 변해가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부동산의 기초 상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은 항상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며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판단은 흐려집니다.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두려움이 생기고 오르는 시기에는 욕심이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결정이 이 감정의 꼭대기나 바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시간이 더 이상 편이 아닙니다. 회복할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기초가 더욱 중요합니다. 집을 살 때는 언제든 팔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동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필요할 때 팔리지 않는다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더 깊어지실 겁니다. 한 분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넓은 집이 자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그 집을 고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줄지 않았고 의료비와 각종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지키기 위해 생활을 줄여야 했습니다. 여행도 포기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였습니다. 집이 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의 또 하나의 기초 상식은 집은 삶의 단계에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많을 때 필요한 집과 노년기에 필요한 집은 다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갈등이 어떤 즉각적인 후회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일찍 알았다라면. 바로 이 말이 중년 이후 부동산 후회의 핵심입니다. 기초를 몰랐기 때문에 선택을 밀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집을 줄이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동산은 크기나 위치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집이 앞으로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피하면 언젠가 더 큰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판단을 바꾼 사람과 바꾸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움직였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생활에 맞는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남은 자금으로는 마음의 여유를 샀습니다. 그는 비로소 집을 내려놓고 삶을 붙잡았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 하나로 모든 불편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부동산의 기초 상식은 결국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는지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중년의 부동산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들 다 안다는 말에 기대지 말고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집은 나를 보여주는 상징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도구여야 합니다. 이 단순한 기초를 마음에 새기는 순간 불안은 줄어들고 판단은 또렷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에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집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 분들의 속마음과 늦게나마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변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지나치면 많은 중년 시청자분들께서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불안을 끝내 외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이 집 하나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집은 말이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그저 시장의 흐름과 시간의 영향을 받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부동산의 기초 상식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모든 집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 자녀를 도와야 할 때, 생활비가 부족할 때 집은 쉽게 손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노년의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어느 날 중년 부부가 조용히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위치도 괜찮고 주변의 시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 부담이었고 집 수리를 미루다 보니 불편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팔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들보다 못해질까봐 두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기초상식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집을 판단할 때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선택은 왜곡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비교가 아니라 균형이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슷해 보이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는 선택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이렇게 깊어집니다. 마음속에서는 이 집이 부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충돌은 밤마다 불안으로 찾아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집값 이야기, 뉴스 한 줄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동산의 흐름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흔한 반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손해도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역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부담은 커집니다. 집이 오래될수록 관리비는 늘어나고 몸이 불편해질수록 계단과 공간은 장애물이 됩니다. 이 단순한 변화들을 외면하면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밀려옵니다.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맞게 집을 바꿨습니다. 크기는 줄었지만 이동은 편해졌고 유지비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자 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과 함께 산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의 기초 상식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집값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나의 하루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이 막히는지 아니면 편안한지, 이 감각이 바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감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줄이는 것이 이렇게 마음 편한 일인 줄 몰랐다고요. 그동안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것은 집이 아니라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부동산의 기초 상식은 책에 적혀 있는 문장이 아니라 이런 경험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 준비된 공간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선택을 지키기 위한 공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후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년의 부동산은 용기의 문제입니다. 남들 다 안다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입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맞고 내 삶을 지탱해주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부동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중년의 시선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부동산의 본질을 차분히 풀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보다 더 깊은 사례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